탐정법이 합법화돼서 탐정에게 어떤 수사권이 주어지고 공권력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공인 탐정 제도가 도입된 나라가 아니에요. 탐정이 마치 경찰처럼 합법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신용정보법 40조에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그전에는 쓸 수 없었다가 이제 쓸 수 있게 된 것뿐이고,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만 된 것이기 때문에 탐정 제도가 완벽하게 도입이 된 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GPS를 붙이고 녹음기를 넣어놓고 여러 가지 어떤 탐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GPS를 붙이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도청이나 어떤 녹음기를 통해서 타인의 어떤 내용들을 녹취를 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미행이나 추적 활동을 할 때 있어서는 어떤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된 그래서 그렇게 위법 소지가 될 게 굉장히 많아요. 탐정을 합법적으로 하는 탐정업체다, 우리는 뭐 국가에서 공인해준 탐정업체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허위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딱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불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비용들, 처음에 상담할 때 이야기하는 비용들로 일단 의뢰를 하게는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거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비용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싸게 2, 300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2,000, 3,000 쓰는 그런 의뢰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야기한 금액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내가 내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이상한 업체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의뢰를 보통 하거든요. 남편에 대한 정보, 나에 대한 정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탐정하게 다 전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완벽하게 포맷이 되고 삭제가 되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는 거예요.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왔다, 어떻게 뭐 이런 뭐 믿을 수 있는 탐정이다, 합법적인 탐정이다, 사업자도 있고 우리는 뭐 사무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꼬은단 말이야. 꼬아가지고 살살살 꼬셔가지고 일단 의뢰하게 만든 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 뜯어낸다든지, 일을 엉망으로 뭐 부실하게 한다든지, 뭔가는 다른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누설이 될지가 상당히 불안하다. 언론에 현직 경찰관이 자기가 조사한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여성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징계를 먹은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탐정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적으로 추근되는 탐정이 있을 수가 있고, 성희롱을 한다든지 이러한 탐정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탐정이라는 업무 자체가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많은 정보를 내가 이미 넘겼기 때문에 오히려 탐정이 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살살살 꼬셔서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갑이 돼가지고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정보를 뭐 내가 지금 잡았는데 정보를 주려면 비용을 좀 뭐 더 주시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거리를, 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들도 능히 하고도 남는 인간들이 아직도 이 탐정업계에 이 흥신소를 오래 해왔던 이런 이 인간들, 이상한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인터넷에 광고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로 다 현혹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어떤, 여러분들이 탐정이나 변호사를 만날 일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능력적인 부분인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건설업이나 여러 가지 물건 뭐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보면 그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죠.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거야. 내가 의뢰를 받아서 의뢰인을 전문적인 영업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그러한 스킬을 통해서 꼬드겨가지고 의뢰를 하게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초짜들을 현장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초짜들을.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했다라면 그 대표가 직접 현장을 디렉팅을 해주는지, 현장이 투입이 되는지도 검증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라면 제가 좀 하루 이틀 따라다녀 봐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도 꼭 요청을 하십시오.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없어야 된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액수에 1원 하나 더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반드시 통화 녹취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업무가 끝난 이후에 모든 정보를 포맷하고 정보 보호를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쉽게 얘기하면 단도리를 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걸 사적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내가 뭐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연한 모습을 탐정한테 반드시 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정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사람이 말로 하는 건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상담한 사람이 현장에 안 있는 경우도 많다. 의뢰를 맡겼으면 100% 믿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밑에 알바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디렉팅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내가 동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제보도 받았어요. 직업소개서에서 일당으로 사람을 구해가지고 조선족 같은 애들, 그런 애들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막 인건비 따먹게 하고 이런 업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크다. 뭐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추가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않는지 여부. 두 번째, 정보 보호, 그다음 사건 이후에 어떤 그런 보호 조치, 그다음 의뢰인 보호를 철저하게 해주는지 여부. 세 번째는 대표가 직접 현장을 디렉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업체에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살면서. 또는 이 어려운 일을 내 가까운 사람한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탐정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심정으로 의뢰인은 탐정을 찾아오는데 한강 가는 사람, 뺨 때리는 애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불안 심리를 악용해가지고 돈을 계속해서 갈취하고 뜯어가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탐정들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형사고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진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탐정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